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생존을 위해 경제 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 활동에는 그림자처럼 항상 따라붙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은 아주 오랫동안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던 이유도 세금 때문에 호적 정리를 하러 갔었던 것입니다. 즉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하므로 정부는 적정한 세금을 징수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갖가지 제도를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세금을 적게 냈으면 좋겠지만 나라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세금을 통해 제대로 재원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부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이므로 우리는 부자가 되어서 많은 세금을 내므로써 애국자가 되는 것이 경제인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주체는 인간이며 인간은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이 되는데 아마도 개인이 내는 세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 관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 부동산 중에서 우리 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아마도 주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해서 공부하여 부자가 되는 기초를 다져볼까 합니다. 이것을 다 살펴보는 데는 도대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저의 동영상을 계속 구독하셔서 함께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도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 여지없이 국민들에게 다양한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금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현기증을 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종류를 정리를 해보면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목적세와 보통세, 직접세와 간접세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세분해 보면 국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산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등 이 13가지가 있고요. 지방세로는 지방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도시계세 등 16가지 등이 있습니다. 정말 그 세금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세금에 대해서 다 알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경제 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세금, 특히나 가장 민감한 주택 관련 세금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시간인 오늘은 일단 먼저 취득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이므로 지방세법에 해당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6조에 보면 취득이라는 것은 단순히 매매로 취득하는 것 외에도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유무상의 모든 취득이 해당되며 그에 따른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7조를 보면 취득세는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취득이라는 것이 등기 등록을 안 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인 부동산 외에도 부동산에 준하는 것, 즉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모,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과 각종 권리, 즉 골프 회원권, 승마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또는 요트 회원권 등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취득세 납부 대상은 다양하게 많지만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부동산이고 실제로 현실에서 많이 접하는 것이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에 대한 그 취득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취득 시기에 대해서도 세무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셔야 합니다. 취득 시기는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그런 시점이므로 중요한 과세 요건이 확정되는 기준이 되는데 사안별로 다르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먼저 개인 간의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며 만약 잔금 지급일이 계약상에 명시되지 않은 그러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이 취득일이 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그 서류로는 그 화해조서, 공정증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계약 해제 신고서,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의 그 신고서가 있는데 그 기한은 60일 이내인 것도 유념을 하셔야 합니다. 무상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무상 취득에서도 유상 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원시 취득이 있는데 이는 그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승인일, 임시 사용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게 됩니다. 여지껏 그 취득세 과세 대상과 납부 의무자를 이제 공부해서 알았으니 이제는 실제로 취득세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그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과 거기에 적용되는 그런 세율을 알아야 합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에 기술되고 있는데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가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그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고 합니다.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매년 4월 30일에 공시되는 그러한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 주택 가격을 말하며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그러한 주택은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취득세를 적게 내게 하기 위해서 신고 금액을 좀 축소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개인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검증이 완료된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되게 됩니다. 또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취득 가액이 세무서에 조사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즉 분양 등을 통해서 취득한 경우는 사실상 취득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되며 이때 프리미엄 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있으면 이것을 반영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과세 표준과 더불어 세금을 정하는 주요 요인은 세율이 있습니다. 보여드린 이 표와 같은 그것이 이제 취득세 표준 세율인데 주택의 유상 거래인 경우는 금액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 6억 이하는 1%, 6억에서 9억까지는 1에서 3%, 그리고 9억을 초과하면 그 3%가 됩니다. 다시 말해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커지게 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농지는 그 신규와 2년 이상 작용, 상속 등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주택이 아닌 건물과 임야 토지 등은 4%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건물을 신축하거나 상속하는 경우는 2.8%의 세율을, 그리고 증여의 경우는 3.5%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상속과 증여의 취득세율이 다른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금을 납부할 때는 취득세 한 가지만 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각 경우의 때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다르게 적용이 되니 보여드린 표를 참고하시고 세금을 준비할 때 취득세만 준비하지 마시고 함께 고려해서 준비를 하셔야 낭패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세율표가 사실 많이 복잡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유의할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택에서 6억 초과 9억 이하의 경우는 구간 세율로 되어 있어서 금액 계산이 얼뜻 봐서는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의 취득세율을 구하는 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 계산식을 보면 취득세 적용세율은 주택 취득 당시의 가액 곱하기 2 나누기 3억 원 빼기 3을 해서 거기에 100분의 1을 곱한 것입니다. 이때 소수점 5개짜리 이하는 반올림하여 소수점 4개짜리까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 아파트를 8억 원에 매매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계산을 해보면 일단 적용할 취득세율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8억 원 곱하기 2 나누기 3억 원 빼기 3하고 거기에 100분의 1을 곱하면 2.33%가 나옵니다. 거기에 취득세는 8억 원 곱하기 2.33%를 하면 약 1,864만 원이 나옵니다. 또한 상속으로 그 주택을 취득하면 2.8%의 세율이 적용되나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으면 그 0.8%가 적용이 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고 주택을 상속받는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함도 유념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상복합 건축물을 유상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물과 토지가 이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과세 표준을 구분해서 적용해야 함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즉 건축물 시가 표준액과 부속 토지 가격을 포함한 전체 가격 기준으로 이를 안분한 후에 각각의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앞에 표에서 보시다시피 그 주택의 세율은 1 내지 3%이고 주택 외 건물 및 토지의 세율은 4%로 차이가 좀 있는 편이므로 이 부분을 잘 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및 법인에게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부동산 특히 주택 부분의 과율로 인해 규제가 많음에 따라 내용이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중과세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뒤에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은 일단 취득세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할 점은 이 취득세 부분이 향후 매도 시의 양도소득세와도 연관이 되게 되므로 현재의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한 편법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미래의 매도를 할 것까지 고려하여 좀 정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세청의 조사가 매우 정밀해져서 나중에 편법이 밝혀지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 페널티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소탐대실하지 말고 정도로 걸어야 하고 탈세가 아닌 그러한 절세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많이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취득세의 중과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라빠의 주택 관련 세금 공부하기는 시리즈로 진행할 예정이니 계속 관심 가지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새롭게 업로딩 할 때마다 알려드리니까 따끈따끈한 동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 신청과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